보고의 진행 순서는 참석자 중에 위원장님 인사 말씀, 중간 공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고에게 주무관님, 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네. 기자분님들 오셔가지고 지금 형식 갖추시는 거 좋은데 네. 지금 약속을 했으니까 네네. 그냥 제가 기존에 이제 처음 하던 식으로 제가 진행을 좀 할게요. 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하는데 정리해서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양우식입니다. 오늘 먼 길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많은 기자분들 오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인사말이나 이제 마무리 말은 이제 행사 마치고 우리 교수님 중간 연구과제 연구하신 내용 듣고 그때 함께하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교수님 중간 용역 보고 하시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다들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교수님 그다음 이제 중간 우리 광고홍보비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해서 연구하신 내용들 한번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도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제도 개선 마련 연구 발표를 맡은 한세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홍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집약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런 정도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늘 이 발표 이후에 또 추후에 진행될 내용은 이제 이 연구의 어떤 메인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당시에 오셨던 분들이 주로 인터넷 언론사 또 지방 지역에 있는 주간지 대표자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심층 면접에서는 그분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흔히들 6개 언론사라고 하는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정도 조율하고 있고, 또 관련된 인터뷰어들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최종 보고서에 담길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심층 면접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내용들이 중간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담겼고, 중간 보고서의 내용이 이제 심층 면접을 비롯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어떤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기존의 착수보고회 그리고 착수보고서 그리고 간담회에서 이미 발표됐던 내용들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 간담회에서 얘기 듣던, 특히 플로어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던 그 과정들이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조례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질의응답하셨던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담길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신문 현황이라든가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건 이미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떤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신문 사업체 수를 놓고 보면 신문 사업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문 사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의 페이퍼 기반 뉴스페이퍼 사업자가 아니라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점점 인터넷 신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들의 매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일간 신문이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은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서의 사업체 비중이 전체 그 사업체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신문과 관련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영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의 매출 규모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문 사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회 활동에 대한 정보라든가 의회의 어떤 언론 활동에 대한 것들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문 산업에서의 지출 규모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신문 사업자들이 광고를 중심으로 해서 무료 콘텐츠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도 의회처럼 정부 광고를 기반으로 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신문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도 또는 신문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 의회와 같은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들이 이와 같은 그 지역 신문 사업자들,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집행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집행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제도화시켜야 되고, 그렇게 제도화시킨 부분과 관련된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대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구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SNS라든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의회 정책 활동에 대한 어떤 다양한 광고, 홍보 효과 부분이 점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부 광고 집행을 포함해서 정부 광고주라고 하는 도청이나 의회 같은 곳들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특정 신문 사업자들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 지역 신문 사업자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데, 의회의 경우를 보면 대략 한 100억 원 정도가 되는 규모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또는 지역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정보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정부 광고 집행과 관련해서 이를 주도하는 정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집행기관으로서는 언론진흥재단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찬가지이고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기준들을 광고주한테 이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광고주들은, 그러니까 정부 광고주들이 되겠죠. 도청이나 의회나 같은 중앙정부부처,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부처라든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문제라든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어떤 메시지 확산 방안이라든가 이것을 기반으로 한 의회 운영 또는 의정 활동 관련해서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본 연구가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는 결국 이 경기도 지역에서의 그 공정하고 균형적인 그 대언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회 또는 정부 광고주 입장에서 중요해지고 있고, 반대로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그 경기도 의회를 포함한 정부 광고주들의 홍보예술 집행의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양자 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매체 사업자와 정부 광고주 간의 건전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관련 정책 수립 및 조례 입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기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간담회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 조례에 어떤 형태로 담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그것이 특히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했을 경우, SNS를 활용했을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경우 등등의 상황에서 어떤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술적인 장치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광고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나 매체 선정 기준이나 수수료 징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법정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광고주의 광고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한되어 있는 정부 광고 지표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경기도 의회가 정부 광고 또는 관련 홍보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준수해야 될 기준이 아마 문체부라든가 언론진흥재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준들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집행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행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경기도 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집행 기준들이 있고,
그와 같은 집행 기준들을 아마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고 또 경기도 의회도 오랫동안 그 기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두 번째 집행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본 지표에서 내기되는 내용이라든가 열동률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것들 그리고 ABC 협회에서의 발행부수, 유가부수, 발행부수 대비 유가부수 비율 등등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번 간담회 때 꽤 많은 부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정부 광고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지표화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인터넷 신문 사업자에게만 적용할 것은 아니고 이미 기존에 페이퍼 뉴스페이퍼를 발행하고 있는 신문 사업자들, 흔히들 말하는 6개 지역 언론 사업자들도 인터넷 버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문 사업자들에게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그 슬라이드 내에 밑에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마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본 연구에서 꽤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실 중에서 이경일 교수님이 디지털 미디어의 지표화 방식 제가 말씀드린 건 정보 광고라든가 또는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터넷 영역에 있어서 중시되었던 특히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중시되었던 그 효과성 지표들에 대해서 이경일 교수님께서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터넷 신문 환경 또는 페이퍼 뉴스페이퍼 사업자의 온라인 버전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경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이경일인데요. 본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경기도의 인터넷 광고 집행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 광고를 집행했을 때 효과 있잖아요.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로 효과를 측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의 연구 과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자 수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지 뷰라고 해서 페이지 노출 수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지표, 즉 데이터를 웹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웹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추적 코드라고 있는데요. 추적 코드가 뭐냐면은 방문자가 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방문자의 행동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적 코드가 웹사이트에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의 상단에 그게 삽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발 단계에서 보통 삽입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개발 단계에서 이러한 추적 코드가 삽입이 안 되었다. 그러면은 그 사이트는 방문자가 누구인지, 방문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페이지를 많이 봤는지, 그리고 방문해서 체류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생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 추적 코드를 작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분석 플랫폼이라고 있는데요.
구글 애저와 같은 광고 방문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이런 부스 플랫폼에서 먼저 추적 코드를 발급합니다. 무료로 발급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이트 운영자가 그 추적 코드를 받아서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그걸 삽입을 하는 겁니다. 삽입을 하면은 웹사이트 방문자가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행동이 추적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1단계가 이제 광고 분석 플랫폼에서 추적 코드를 발급합니다. 구글 애저와 같은 그런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분석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는 사이트 운영자가 추적 코드를 웹사이트 개발 단계 아니면은 웹사이트 운영 중에라도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추적 코드를 방문자가 웹페이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이러한 추적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벤트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행동 데이터,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런 행동 데이터가 분석 플랫폼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석 플랫폼 서버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방문했으며, 어떤 페이지에 방문했으며, 또 얼마나 그 페이지에 머물렀는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그런 행동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추적 코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웹사이트 방문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는 KPI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통 이제 광고를 집행하잖아요. 광고를 집행할 때 보통 기업들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의회이기 때문에 보통 광고를 집행할 때 목표를 설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들은 보통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방문자 수를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페이지 뷰라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질적인 지표들도 이렇게 질적인 지표를 목표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캠페인의 목표를 우리가 K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핵심 성과 측정 지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경기도 의회에서 광고 집행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캠페인을 이제 집행할 때 광고를 집행할 때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광고의 집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효과 측정 지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효과 측정 지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연구진들이 모든 효과 측정 지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단계는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정량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은 계량적인,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숫자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의 대표적인 것이 트래픽 지표라고 해요. 트래픽 지표는 뭐냐면 교통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임프레션은 노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 페이지에 노출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런 기준이 임프레션이라고 하고요. 페이지 뷰라는 것도 있습니다. 페이지 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넷 페이지 같은 경우는 광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애드 블락킹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애드 블락킹이라는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막아버리면은 페이지에는 노출이 되어도 광고에는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하고 임프레션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가 일반적으로 임프레션보다도 더 수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막아버리면은 광고 임프레션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UV라고 있습니다. UV는 순 방문자 수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방문한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팔로워 수가 있는데요. 이 팔로워 수라든지 구독자 수는 언론사 유튜브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유튜브 계정이 있으면은
필요한 지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 수는 SNS 계정의 인기 척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독자 수는 팔로우 수와 같은 도달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구독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질적 지표, 정성적인 지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체류 시간 같은 거는 정량적인 지표도 될 수 있지만은 체류 시간이 얼마나 긴가 짧은가 하는 것은 질적 지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얼마나 체류했는가 하는 체류 시간과 세션당 페이지 수,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입니다. 한 번 방문했을 때 몇 페이지를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션당 페이지 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송률이 있습니다. 반송률은 방문자가 사이트에 들어오자마자 한 페이지만 보고 바로 빠져나간 사람들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친숙하죠. 이제 소셜 미디어 매트릭이라고 해서 SNS 효과 측정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좋아요가 있고요. 댓글 수가 있고 공유 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뉴스 콘텐츠를 공유했는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 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리트윗인데 리트윗은 트위터에만 해당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참여율이 있습니다. 참여율은 좋아요와 댓글 수, 공유 수, 리트윗, 클릭 이런 것을 모두 합해요. 합해가지고 노출수로 나눈 것이 바로 참여율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engagement rate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벤트라고 있는데요. 이벤트가 뭐냐면은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클릭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가 상호작용을 했는 것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하나의 질적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또 체류 시간이 있습니다. 체류 시간은 사용자가 사이트에 들어와서 머물다가 떠날 때까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깊이라고 있는데요. 스크롤 깊이는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얼마나 아래까지 읽었는가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정량적인 지표하고 정성적인 지표를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연구 과제에서 제안을 할 때는 이런 모든 지표를 다 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뜻이 아니고 이 중에서 우리들이 실제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효과적으로 집행 기준으로 될 수 있을 그런 어떤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광고, 경기도 의회 인터넷 광고의 집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된다. 지표에는 이러한 정량적인 지표와 정상적인 지표가 있다. 이런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추적 코드, 자바스크립트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된 그런 추적 코드가 사이트의 소스 코드에 심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웹사이트의 개발 단계에서 다 기본적으로는 다 심습니다. 만약에 웹사이트 개발 단계에서 이 소스 코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이트가 어떤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누가 방문했는지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방문했는지 페이지 방문해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데이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트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터넷 광고의 효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적 코드가 심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추적 코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추적 코드가 심어져 있다. 심어져 있는지 안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심어져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의회에서 광고 집행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사업자나 또는 종이신문, 페이퍼 뉴스페이퍼 신문 사업자들이 온라인 버전, 인터넷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광고 효과, 특히 이제 정부 광고 효과 내지는 일반 광고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기준들의 어떤 실효성 문제 때문에 주로 온라인 버전이나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발행 부수도 없고 유료 부수도 없고 발행 부수 대비 유료 부수라는 것을 파악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또 일반 신문 사업자들도 지금까지 유료 부수, 발행 부수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그 외에 지금은 그리고 정작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늘고 또 지역민들도 그런 방식으로 도의회의 활동이라든가 경기도 자체에서의 어떤 정책적 지향점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종이신문의 유료 부수나 발행 부수로 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가 현실적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논의해야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연구 문제 1, 2, 3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연구 문제 1, 2, 3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 문제 1은 경기도 의회의 광고 홍보 집행을 위한 집행 과정의 효과성이 어떤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현황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경기도의 효율적 정보를 위해서 광고 홍보 집행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 특히 여러분들 관심 있어하고 또 위원장님도 관심 있어 하시는 조례 제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민의 의정수 충족과 지역 언론의 공익가치 구현을 위해서 광고홍보 매체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마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논의를 좀 다룰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지난 간담회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또 대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간담회를 연구실에서는 이해관계 집단 토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진행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인 내용들 다 아시는 거지만 결국 저희가 이 이해관계자 집단 토론 간담회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내지는 보고서에서 반영하고자 했던 건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서 다뤘던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현황 문제점, 과제를 파악하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연구 문제들이 어떻게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보면 현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언론과의 관계성, 그리고 집행 기준의 문제, 그리고 조례의 도출, 그리고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기타 의견 이렇게 대체적으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한 2시간 가깝게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또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저희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이해관계자 집단 토론의 내용은 다음에 8개 항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8개 항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경기도의 광공고 집행과 정부 광고 집행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언론 보도와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광고 홍보 집행의 그 집행 방식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악되거나 도출된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구성 방향이라든가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 조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본 연구에서 바람직스러운 광고 집행 방향은 무엇인지와 같이 8개의 항목으로 내용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그 관련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책자를 하나씩 갖고 계시죠? 책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략 한 3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그 집단 토론 내용을, 이해관계자 집단 토론 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집행 내용의 분석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분석 결과만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나 빨간색으로 당시에 말씀하셨던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게끔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8개의 내용 분석 항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 분석 결과로 얘기했던 것이 경기도의 광고홍보 집행과 정부 광고 집행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 광고법 내에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정부 광고가 집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량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와 같은 집행이 결국에는 온라인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증설에 거치는 수수 구조나 기본적인 광고 집행 절차는 결국 정부 광고가 틀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에서의 정부 광고 집행도 이 프레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사성 외에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는 지역 밀착형 의정 활동이 홍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성이 반영되는 정성적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도출됐습니다.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역 밀착형 의정 활동이 홍보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최근에 그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서 도의회 정부 광고가 현재는 기계적 배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 밀착형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조례라든가 조례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터넷 매체의 속보성과 지역 소식 전달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연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시된 것이 지역 공헌도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 지역 공헌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편편일률적인 집행 방식을 벗어나서 지역 매체만의 특수성을 인증해주는 어떤 기준이나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회 집행과 지역 언론 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또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신문의 급진적인 양적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6개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광고 집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역 언론 생태계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집행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단순한 물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집행 기준보다는 양적 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언론 보도의 질적 가치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중시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광고 집행 기준이 보도 내용의 방향이 아닌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언론과 의회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양적 지표 중심에서 논란이 되는 언론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시됐던 내용은, 세 번째 이해관계자 집단 토론을 통해서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의회의 광고 홍보 매체 집행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집행되는 과정이 낡은 정량적 기준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달라진 미디어 환경이 별로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매체 간 변별력이 없는 나눔주기식 배분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혹시 행정 편의적 집행에 의한 것은 아니냐. 앞에서 지적했던 또 그 매체 집행 현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부 매체에 편중되거나 관리에 따라 집행되는 이유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원인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형 매체 평가 모델이 없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현재 경기도의회가 집행하고 있는 광고 홍보 집행 과정에서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의 어떤 집약적인 포인트는 평가 지표의 불투명성이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것들이 지역성 구현 가능성을 그다지 제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경기도의회 광고 홍보 집행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 결국 경기도의회의 광고 홍보 집행 과정은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집행 결과의 체감 효과가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어떤 그 이해관계자 집단 토론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쓰였지만 도민들은 이것으로 인한 어떤 의회 활동을 잘 모르는 결과가 초래되거나 깊이 있는 분석 기사보다는 제목 달이라든가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의 기사가 양상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행정 편의적으로 광고가 집행되다 보니, 정부 광고가 집행되다 보니 언론사가 의정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광고 배정을 의식해서 모호적인 기사를 쓰게 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광고 집행과 관련된 도의회, 정부 광고주로서의 도의회가 관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늘 지금 배포 받으신 조례안의 9조와 13조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7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12조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좀 논의되어야 될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다루어야 되는 지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준과 관련해서 부적격하거나 자격 미달에 대한 매체에 대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이룩해내는 것이 건전한 생태계, 정부 광고주로서의 경기도 의회와 이 매체를, 그러니까 이 언론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주체로서의 매체 사업자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책임의식이 조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논의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독립적인 심의국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단체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심의 잣대라든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이미 이해관계자 집단 토론 내용 과정에서 부적격 매체라든가 자격민의 매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사이린 언론이라든가 1인 매체와 같은 생산 능력이 없는 곳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제기가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갈등 조정의 역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논의됐었습니다. 결국 조례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번 만들어진 조례가 쉽게 폐지되거나 바뀌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 연구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자 집단 토론도 필요하고, 심층 면접 과정에서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개 언론사의 의견도 반영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이미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량적 기준 못지않게 정성적 기준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특히 이 정성적 기준의 제도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공헌도라든가 취재 심층성이라든가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와 같은 정성적 지표의 반영뿐만이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이라든가 문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 광고 지표들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 밖에 투명한 사후 관리를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라든가 지역 언론 생태계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조례를 포함해서 경기도의회의 바람직한 광고홍보 집행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또 적용되고 있는 기사 건수에 기준 정량적인 기준을 지향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꽤 많았고요. 정성적 기준으로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공헌도, 취재의 심층성,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의 목소리의 반영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정성적 가치를 마련해서 이것이 광고집행 기준에 포함되는 것도 논의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던 어떤 정보 광고 집행 기준 또는 홍보비 집행 방식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투명성을 구축하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논의 체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정부 광고주라고 하는 경기도 의회와 매체 언론 관계를 형성하는 매체 사업자들 간의 건전한 관계성을 기반으로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상생 모델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기자 양성 시스템이 마련되거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매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이미 진행되어 있던 집단 토론
이해관계자 집단 토론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심층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증 인터뷰 과정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했던 6개 언론사에 대한 의견도 반영을 할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논의되어야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공공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광고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또는 향후 정책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본 연구가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홍문기 교수님, 이경희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조례안 혹시 배부해 드렸나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촬영이나 녹화 영상은 지금부터 하는 건 조금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로 공유된 게 아니고 지금 전부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나눠드린 것도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참석하셨으니까 같이 이제 미리 나눠드린 건 이것에 대한 의견들도 한번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 보셨으니까 이제 이거 연구진에다가 이제 저희가 공유를 해가지고 연구진에서 연구한 내용과 저희가 초안을 작성한 것과 합쳐서 합본이 되어서 이제 최종 연구 보고서에는 그 초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번 보시면서 편안하게 이제 서로 이제 상호간에 대화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비공개 전화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